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 할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계약 당일 날에는 이제 깜빡하고 또는 실수로 놓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사전에 미리 체크할 수 있게끔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임차인, 임대인, 또 우리 계약서를 매번 작성하는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도 함께 들으시면 매우 좋은 내용이니까요. 자, 함께 메모해 놓으시고 옆에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리스트를 보면서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월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금액적인 부분인데, 월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일단 월세가 선불인 곳도 있고 후불인 곳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불인지 후불인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인상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월세와 이제 부가세가 있는데, 이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곳이 있고, 또 그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한 번에 받는 곳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이제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때 이제 세금계산서 처리 문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본인이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한번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관리비가 따로 없는 곳이 있겠죠. 자, 관리비가 별도로 있는 곳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그 부분을 미리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월세에 비해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가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시고, 또 관리비와 더불어서 체크를 해야 될 게 이제 관리비의 보증금 쪽으로 해당되는 이제 선수관리비를 미리 걷어 놓는 곳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관리비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잔금일은 되도록이면은 그 공휴일을 피해서 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공휴일 날에는 은행이 문을 안 열잖아요. 근데 요즘도 아직 스마트 뱅킹보다는 이제 은행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잔금일은 공휴일은 피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봐야 될 것이 등기부등본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등기부등본에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소유자 인적사항 반드시 이제 신분증하고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나 전세권 또는 이제 가압류, 또 다른 임차인의 어떤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서류가 또 건축물 대장을 꼭 봐야 돼요. 이 건축물 대장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건물에 대한 이제 면적이나 이런 현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건축물의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 용도가 내가 이 상가를 얻어서 하려고 하는 업종에 맞는 용도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이 건축물 대장 맨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위법 건축물 여부가 나와 있어요. 자, 위법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들어가서 이제 어떤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이 위법 건축물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건축물에서는 영업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법 건축물 여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차 시설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 주차를 내가 몇 대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를 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그 다른 임차인들과 이 주차 공간 때문에 이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설물 확인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떨 때 체크를 하냐면,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고 그 업종을 이제 이어받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인계 받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 시설 물품 리스트를 꼭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시설 물품들 중에서 꼭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이 분쟁 많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렌탈 물품이에요. 자, 그게 다 전 임차인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그 중에 렌탈로 쓰고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주로 이제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뭐 커피 나오는 자판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뭐 얼음 만드는 기계 있죠? 뭐 그런 거, 그런 냉장고, 특수한 물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렌탈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인수인계가 정확히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렌탈 비용을 또 따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권리금을 주고 시설 물품을 인수받을 때는 렌탈 물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수도 계량기와 우리가 전기 계량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이제 한 건물 안에 주인이 한 명이어갖고 그 안에 임차인들이 이제 여러 칸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눠서 집합 건물이 아니라 단독 건물인 경우가 있죠. 자, 그 경우에는 이 수도 계량기가 각 호수마다 나눠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보통 이제 전체 임차인이 전체 수도 요금의 이제 n분의 1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 수도 계량기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계량기를 체크를 하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전기 키로수를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업종이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전기 계량기의 전기 키로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또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증설을 하게 되면 이 증설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은 비용이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기 키로수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흔치 않은 경우긴 한데 이제 큰 상가가 있잖아요. 이 큰 상가를 내가 다 쓰기는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이제 절반만 잘라서 이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잘라서 이제 임차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경우 우리가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크게 한 이렇게 통째로 있을 때는 전기 계량기라든지 수도 계량기가 이제 하나의 호수에 맞춰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나눠서 쓰게 되면 전기 계량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전기 스위치도 다 나눠야 되고 그걸 분할하는데 그 분할 공사 비용이 들어요. 자, 그 부분이 얼마가 들어갈지 그런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단순히 이 큰 가게를 반으로 자르면 자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수적인 공사, 전기 계량기도 나눠야 되고 전기 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자, 그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영업신고증을 인수인계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기존에 있던 이제 식당을 내가 고스란히 인수해서 나도 똑같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업종이 같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영업신고를 뭐 죽이고 내가 다시 새로 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하고 있던 영업신고증을 내가 고스란히 이전받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면 전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을 그냥 죽여버리고 내가 다시 영업신고증을 내려고 하면은 그 시간이 또 한참 걸릴 수가 있고 그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영업신고증은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이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 점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 임차인에게 영업신고증은 죽이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요즘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소방시설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점점 이제 소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빈 공실에 들어갈 때 그리고 업종이 변경될 때 이럴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제 소방 허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요즘은 이제 스프링클러에 대한 내용이 많이 강화가 됐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그 스프링클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게 이제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굳이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을 때 그 용도가 내가 하려고 하는 용도와 맞는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지만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떼서 그 용도를 확인을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이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니면 용도 변경을 따로 해야 되는 업종인지, 자, 그 부분을 미리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용도 변경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게 이제 내가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 한다면 뭐 상관이 없는 얘기겠지만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게 요새 재밌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이제 대법원 판례와 이제 상반되는 지방법원 판례가 이제 나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특이하게 적어 놓는 게 좋아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간에 그 원상복구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인지, 자, 그 범위를 이제는 특약사항에다가 조금 상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부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빠르게 읊어보긴 했는데, 상가임대차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계약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평소에 알고는 있지만 막상 이제 계약이 진행되면 약간 좀 정신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체크해야 될 것을 이제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계약할 일이 있으면 이 부분을 미리 계약 전에 미리 한번 숙지를 하시고, 체크해야 될 부분은 체크하시고 미리 협의해야 될 부분은 협의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제가 올린 영상 유익하셨다면은 여러분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 쭉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